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순간의 평화입니다. 서장, 당신의 간절함이 족쇄가 될 때,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향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실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주말을 반납하고 온 신경을 그것에만 집중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도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늘 코앞에서 결과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복잡하게 꼬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간절함이 성공의 유일한 연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장에서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간절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얻는 것을 넘어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한다는 열망이 이걸 못하면 나는 실패한다는 강력한 불안과 공포로 변질됩니다. 이 불안은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올림픽 결승 무대에서 연습 때는 완벽했던 기술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입스와이RPS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간절함이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정작 섬세한 운동을 관장해야 할 손해의 기능을 방해하는 겁니다. 몸이 굳고 시야가 좁아지고 자연스러운 흐름 플로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투자 유치 면접에서 말이 꼬이거나 평소엔 잘하던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려는 압박감이 여러분의 본래 실력을 발휘할 공간 자체를 짓눌러버린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족쇄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무거운 족쇄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미 놓쳐버린 것,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에 묶여 있는지 그 미련이라는 이름의 중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능력이 발휘될 여백이 생깁니다. 챕터 1 미련이라는 이름의 중력.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꽉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열정이고 노력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손이, 이 간절함이라는 밧줄이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련이라는 이름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애쓰고 뛰어도 이 중력은 여러분을 계속 과거의 실패, 현재의 불안감 혹은 이미 사라진 기회라는 지점에 묶어둡니다. 이 힘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무서우리만치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의 목표를 위해 10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루지 못한 지난번 프로젝트의 아쉬움, 과거 연인과의 관계, 또는 이미 틀어진 투자에 대한 미련을 곱씹는데 벌써 30에서 40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런 후회와 집착이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사용해야 할 귀중한 에너지를 과거의 잔해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부하카그니티브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과 그것에 대한 집착이 이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뇌의 MRAM 용량이 이미 오래된 데이터로 꽉 차서 버벅거리는 상태라고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공간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여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놓으면 다 잃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만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그래서 손에 쥔 것을 더 세게 쥐고 더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 안에 소중한 것이 질식해버립니다. 숨 쉴 틈이 없어요. 간절했던 꿈이 집착이라는 형태로 변질되는 순간 그 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결국 이 미련의 중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는 현재를 볼 수 있는 시력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이 사실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이미 떠난 배라면 이제 그 부두에서 미련하게 서성이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챕터 2. 더 이상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는 부두. 우리가 미련이라는 중력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사실 아주 비효율적인 곳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는 바로 더 이상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는 부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부두는 여러분이 온 에너지를 쏟아부은 목표 혹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1년, 5년, 심지어 10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날마다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분명 올 거야.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라고 되뇌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배는 이미 침몰했거나 애초에 이 항구로 오기로 약속된 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두를 떠나지 못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 성크 카스트 팰러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투자한 시간, 돈, 노력을 회수하려는 본능 때문에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파괴적인 경로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두에 깔아놓은 돗자리가 아깝습니다. 이 부두에서 보낸 수많은 밤샘과 눈물이 아까워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배를 탈 기회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희망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두에 머무는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른 부두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날 기회를 잃는 순간입니다. 간절함은 분명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배가 이미 항로를 바꿨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건 아닌데 하는 작은 목소리까지 말이죠. 기적은 저 멀리 수평선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그 낡고 희망 없는 부두를 떠나 비로소 새로운 땅을 밟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오지 않을 배를 위해 지은 부두를 스스로 파괴할 용기.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이 용기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포기의 역설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챕터 3. 포기의 역설, 힘을 잃는 것의 진정한 힘.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내가 졌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느낌이 우리가 집착을 유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을 획득하는 순간이 됩니다. 왜 포기가 힘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여러분, 모래를 손에 꽉 쥐면 어떻게 되나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경직된 태도 자체가 우리가 가진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학 카그니티브 로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되뇌는 시간, 주변의 다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터널시야. 이 모든 것이 목표를 꽉 쥐고 있는데 드는 숨막히는 비용입니다. 저 역시 이 부하를 경험합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조회수가 100만은 넘어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재미있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이미 성공했던 공식만 답습하려 합니다. 힘을 꽉 쥐고 있을 때 창의성은 경직되고 유연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포기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꽉 쥐었던 손을 펴고 좋아, 안 돼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인지 부하가 즉시 해제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짓누르던 수백 톤의 불안감이 사라져요. 이 해방된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목표 자체를 조종하려던 힘이 이제 우리 자신을 조종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유연성으로 바뀝니다. 유연성 플렉서빌러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딱딱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갈대는 바람을 따라 휘어지며 살아남습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갈대처럼 되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단 하나의 좁은 길이 아닌 수백만 가지의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집착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리소스를 재배치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능적인 움직임입니다. 힘을 잃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전례 없는 민첩함과 새로운 선택지를 볼 수 있는 명료함이라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첩함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기회를 잡을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그 안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챕터 4. 텅 빈 공간이 창조의 무대가 될 때, 우리가 간절했던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이죠. 방금까지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니 너무나 가볍고 홀가분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 공허함을 다시 채우려고 서둘러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안 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라면서 조바심을 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기적이 시작되는 유일한 무대입니다. 물리학자들은 흔히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네이처 어보즈 배균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이며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를 간절히 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리적인 일정,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이미 100%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처럼요. 이 컵에 아무리 새로운 물, 즉 새로운 기회를 부으려고 해도 넘쳐 흐를 뿐 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착은 이 컵에 물을 꽉 붙잡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형태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었죠. 포기는 바로 그 컵에 물을 비워내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그 간절했던 대상을 내려놓았을 때 심리적 압력과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붙잡고 지키는 데 소모되었다면 이제 그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우주와 세상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집착이 만들어냈던 경직된 벽이 사라지면서 에너지는 이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 흐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나 예술가들은 자주 창조는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도예가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릇 내부를 텅 비우는 작업입니다.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면 그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설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오히려 막혀 있었지만 그것을 놓아버리고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자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열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공허함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곧 펼쳐질 기적을 위한 깨끗한 무대, 백지 상태의 캔버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빈 공간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물로 채워지는지, 내려놓음과 자유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화학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5 기적의 화학작용, 내려놓음과 자유의 연금술. 앞에서 우리는 텅 빈 공간, 즉 공허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묘한 고요함이었죠. 그런데 이 고요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적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단단하고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마치 꽉 쥔 주먹처럼요. 에너지가 한 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기회나 흐름을 받아들일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이 꽉 쥔 주먹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주먹 안의 내용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짜 자원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직된 자세 자체가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연금술의 관점에서 보세요. 집착은 밀도가 높고 무거운 납과 같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죠. 우리는 이 납을 황금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는 바로 열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간절함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경직된 납의 폭이라는 강력한 불을 지핀 겁니다. 이 불은 그동안 여러분을 묶어왔던 단단한 화학적 결합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액체처럼 흐르는 자유, 즉 연금술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집착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주파수가 결핍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만 해라는 강력한 부족의 신호를 계속해서 우주에 송신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 부족한 상황을 메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도록 명령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파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부족함의 신호가 사라지고 대신 나는 괜찮아. 무엇이든 올 수 있어라는 열린 가능성의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치는 순간 그 손은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 펼쳐진 손의 자세가 바로 자유의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는 경직된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주변의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하지 않았던 도움, 예상 밖의 연결고리들을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자유와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간절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원하는 상태, 즉 자유롭고 유연하며 열려있는 상태를 선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결과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에너지적 환경을 스스로 조성한 것이죠. 집착을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납이 황금이 될 때 납의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함은 파괴적인 집착 에너지에서 창조적인 흐름의 에너지로 변환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여러분의 에너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 바로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해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6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우주의 선물. 우리는 지난 챕터에서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공허함이라는 텅 빈 공간에 서는 것,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화학 작용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내 간절했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손에 넣으려 애썼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그 미련을 깨끗하게 놓아버리고 평온해진 바로 그 순간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주의 타이밍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을 멈추었을 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물리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를 맞추려고 안테나를 쥐어뜯거나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면 잡음만 심해집니다. 하지만 손을 떼고 미세하게 조정하며 편안하게 채널이 잡히기를 기다릴 때 갑자기 맑고 선명한 음악이 들리죠. 우리가 간절함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건 온몸의 잡음을 걷어내고 완벽한 수신 상태, 즉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집착은 일종의 노이즈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 지금 당장 와야 해라는 에너지가 주변의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주의 선물은 우리가 집착했던 그 통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상치 못한 쪽문으로 찾아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사례를 봤지만 기적은 절대 우리가 예상한 그 정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두드리던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기쁨을 찾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이 열리면서 찾아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동안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수십 번 지원서를 냈는데 계속 떨어지던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자 하고 전업 작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는 회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3개월 후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사람이 알고 보니 그가 간절히 원하던 회사의 헤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다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그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 때문에 창의적인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었죠. 이것이 바로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선물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집착이라는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대체 경로와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경로는 종종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원래의 목표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완벽할 때가 많습니다. 우주의 선물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간절했던 소망보다 10배는 더 좋은 우리의 진짜 잠재력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해요. 손을 펼치고 삶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다른 데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채워집니다. 그러니 이제 간절함을 내려놓고 그저 자유를 즐겨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발견하게 될 새로운 열정, 집착 없는 순수한 열정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챕터 7 새로운 간절함의 발견, 집착 없는 열정. 앞에서 간절했던 것을 놓아버리고 텅 빈 공간에 서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아요, 이제 짐을 내려놨는데 그럼 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하나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았다고 해서 열정을 놓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집착 때문에 가려져 있던 진짜 간절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간절함, 즉 집착 없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결과에 묶인 간절함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진다라는 외부적인 조건에 묶여 있어요. 의는 외부 동기, 즉 이루지 못하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의해 작동됩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달리지만 그 과정에서 소진되고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간절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내면의 동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는 오로지 100만 구독자라는 숫자에만 매달립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통계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댓글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채널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해요. 그의 간절함은 집착입니다. 그는 이 결과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반면에 B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는 100만 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고 재미있게 담아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는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죠. 물론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누가 더 오래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까요? 당연히 B입니다. B는 집착이라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입 혹은 플로우 상태에 더 쉽게 진입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정립한 플로우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과제에 완전히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최고의 능률을 발휘합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과정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창의성과 생산성은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열정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간절함이 언제 그 목표를 이룰까? 였다면 새로운 간절함은 지금 이 순간 이 행동을 어떻게 즐길까? 여야 합니다. 통계나 댓글, 미래의 불확실성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과제, 즉 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이 고객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진정으로 즐기세요.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기계적인 성취를 넘어선 진정한 성장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집착이 아닌 열정이 여러분을 이끄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에필로그 문을 닫는 순간 열리는 창.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간절함이라는 족쇄에 대해 이야기했고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역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텅 빈 공간, 그 고요함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행동만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특정한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앞에서 수없이 노크하고 문고리를 잡고 씨름하고 발을 구르고 계실 겁니다. 그 문이 열려야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여정 전체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을 닫는 용기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문을 꽉 닫아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의 시야가 문이 아닌 방 전체로 확장됩니다. 집중이 풀리자마자 보이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창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문은 크고 화려하며 눈에 잘 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이 막혀 있는 동안 작고 어쩌면 좀 낡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 있었을지 모르는 그 창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문처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간절함은 여러분을 답답한 방 안에 가둬두고 있는 무거운 문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그 문고리에서 손을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등을 돌리세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느낄 때 더 이상 그 문을 향해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여러분의 눈을 창문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애써 열려고 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문이 닫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돌려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문을 닫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빛을 맞이할 자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